네, 사랑하는 부성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눌 말씀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 중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12월 첫째 주, 이제 앞으로 11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고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한 나머지 두 달을 어떻게 보낼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눌 말씀은 자녀에 대해서만 나눠보려고 해요. 자녀. 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잘 키우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잘 안 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라는 개념이거든요. 소유. 그 소유라는 게 뭐시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내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은 이제 모성애라는 그 이름, 엄마의 그 사랑이라는 모형에서 또 많은 그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나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부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좋은 것이 있다면 또 그것에 다르게 어두운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 인하여 또한 자녀들과 또한 어떤 소통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또한 자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공부에 대한 제가 잘 몰라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요즘에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 그래서 책을 찾아보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인 진아영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요즘에 좀 몇 가지 보면서 또한 그걸 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메모도 하고 이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본질 육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한 거를요, 제가 여러 번 보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고 나서 또한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은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님은 공부 잘하기를 원할 거예요. 공부 잘하는 이유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존스 홉킨스 있는 진아영 교수님 말기를 오랫동안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계셨다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전문가를 타서 그냥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한국에 왔을 때 무엇을 보고 놀랐냐면, 어느 상가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곳에 무엇이냐면 학원가였대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붙어있냐면 아이들 등수가 붙어있고, 또한 이 아이들이 어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지 이름이 다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나왔던 거 보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인데 그 교수님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큰 문화적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로는 어떻게 아이들을 단지 그 성적을 하나만으로 가지고 그 아이들을 많은 것 중에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또한 외국에서 유명하게 공부하신 분들, 소아정신과 교수로부터는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을 하나의 공부를 위하여, 또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성적을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또한 이게 상승력과 동기를 부여하지만,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그 자괴감을 빠지고 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부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걸 잘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부 잘한다고 어떻게 생각해서 공부 잘한다고 우리가 아이들 잘 키운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말로는 뭐 우리가 말했던 우리나라의 가정용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운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잘 키운 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생각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진짜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교수님 말로는 그것이 학교 성적을 모든 것을 보여주고 대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부터 필요한 많은 육아에서 육아 중에서 중요한 정말 본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우리가 대할 때 말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한 의미를 부여하고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말을 해주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본질 육아는 아이가 살면서 신념을 갖고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거래요. 정말로 공부만 잘한다고 아이들이 아니고 그 공부를 뛰어넘어서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 아이들이 평생 가지면서 갖고 할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독립성을 자주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안 되고 너무 아신 것처럼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싸고 들고 또 공부 외에 공부만 하고 헬리콥터만처럼 막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보고 많이 그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30대 40대 때까지 부모가 그 아이들을 품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 말로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주체적인 모습이 또한 독립적인 모습이 배우지 못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그 말에 교수님의 말이 또한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가치와 신념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말로는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이거죠. 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면 사랑한다, 뭐 말 잘 되면 사랑한다는 있지만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할 때 네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거 조건을 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박히게 되면 나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또한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심겨져 버리면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성과에 따른 사랑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 네가 무엇이 됐건 뭐 하든지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는 어떠한 상관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한 그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어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넘어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그 교수님이 아이들의 그 성적을 보면서 어떤 거는 그럼 이것이 없는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 그 칭찬받을 수 있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개천에 용났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출세한 방법 중 하나였다면 지금은 공부로 출세했지만 그것이 이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이게 양극화 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공부 하나만으로도 공부도 있는 그
공부 잘하고 돈 있는 쪽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세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공부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공부 외적으로 성공하신 분이 더 많아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공부만으로써 공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참 어렵죠. 왜냐면 학생이 공부 못하면 부모로서 싫어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고 이 아이를 믿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어떤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손중한 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직접되는 거죠.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과 함께 너는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나 하나뿐이 없는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런 너희를 내가 응원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아이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친구들 그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또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에너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로는 내가 이런 실패를 하고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무조건 사랑해라는 마음과 또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걸 하지 못해도 그래도 엄마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그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우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공부한 적 없으시잖아요. 단지 우리가 배웠던 부모님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 왜냐면 부모님과 하면서 많은 다툼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안다면 스스로 우리가 공부하며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들에게 특히 제 그 딸보다는 아들에게 7살 아들에게 해봤는데요. 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네, 좋더라고요.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니까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고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다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는 그냥 믿어주는 존재이구나. 부모는 기다려주는 존재이구나. 부모는 이 아이가 뭐 하는 것이 편이 되어주고 믿어주는 존재구나. 사랑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건을 달기보다는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이 아이가 정말로 가장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다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요. 또한 이 아이가 무엇이 됐건 뭐든지 다 공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보다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생각과 가치관과 신념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아이들이 끼어쳐 나가며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가 나가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함으로써 정말 우리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편리한 점 있지만 또한 우리가 겪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 생각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키우시는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배운 것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